이제는 진지하게 감독 교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전술은 보이지 않고 오늘도 공은 실바에게만 향했습니다. 전술 없이 실바만 주구장창 보고 있는 배구. 이게 지금 GS칼텍스의 현실입니다. 어제 있었던 현대건설과 GS칼텍스의 경기는 단순한 1패가 아니었습니다. 이 경기는 GS칼텍스가 왜 계속 같은 패배를 반복하는지, 왜 팬들이 더 이상 과정을 믿지 못하는지, 왜 감독의 지도력과 전술 부재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지 모든 걸 그대로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상대는 준비돼 있었고 GS는 아무 준비도 돼 있지 않았습니다. 현대건설은 GS는 결국 실바에게 몰린다는 걸 알고 있었고 GS는 막히면 바른 선택을 한다는 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바가 38점을 넣고도 지는 팀, 한 선수가 모든 부담을 떠안고도 결국 무너지는 팀의 모습이 또 한 번 반복됐습니다. 이건 선수의 기량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컨디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상대가 높았다로 넘길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 경기는 전술이 없는 팀이 시스템을 갖춘 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대건설전 패배를 통해 드러난 GS칼텍스의 현재 위치, 실바 몰빵 배구의 구조적 한계, 그리고 이영택 감독 체제에서 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세트 시작부터 실바 의존이 고착된 흐름. 1세트 초반부터 GS칼텍스의 공격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리자 공은 자연스럽게 실바에게 몰렸고 다른 공격수들은 초반부터 결정적인 역할을 맡지 못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 점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블로킹 라인은 실바 쪽으로 집중됐고 수비 역시 실바의 타점을 기준으로 세팅됐습니다. 그 결과 GS는 공격이 이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들었고 범실이 늘어났습니다. 실바가 개인 능력으로 버텼지만 1세트는 25대 18로 현대건설이 가져갔습니다. 2세트, 득점은 늘었지만 의존도는 더 커졌다. 2세트에서 실바의 득점 페이스는 더 올라갔습니다. 백어택과 오픈 공격으로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며 GS를 11대 6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도 득점 분포를 보면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였습니다. 실바를 제외한 공격수들은 간헐적인 득점에 그쳤고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2세트 역시 실바의 고득점 속에서 듀스까지 가는 접전이 이어졌고 27대 25로 GS가 세트를 따냈습니다. 그러나 2세트는 공격 루트가 살아났다기보다는 실바가 더 많은 공을 처리한 결과에 가까웠습니다. 3세트, 실바 집중 견제가 완성된 구간. 3세트는 현대건설의 대응이 가장 명확했던 세트였습니다. 실바 쪽으로 블로킹이 더욱 빠르게 붙었고 수비 라인도 그 방향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GS는 리시브가 흔들리자 다시 실바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공격 성공률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실바는 이미 누적 득점이 30점에 가까웠고 체력 소모 역시 분명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GS의 다른 공격수들은 여전히 두 자릿수 득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3세트는 25대 17, 현대건설이 확실한 우위를 보이며 가져갔습니다. 4세트, 38득점, 그러나 바뀌지 않은 결말. 4세트에서도 GS의 선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실바는 끝까지 공격을 책임졌고 최종적으로 38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종료 시점까지 실바를 제외한 그 어떤 선수도 10득점 이상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진이 아닙니다. 이건 한 팀의 공격 구조가 얼마나 한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결국 4세트는 25대 22, 현대건설의 3대 1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실바 의존 구조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 실바가 오늘 경기에서 4세트까지 38득점을 올리는 동안 GS칼텍스의 공격 구조는 사실상 단 한 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득점이 쌓일수록 공격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존도가 더 심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면 실바, 흐름이 막혀도 실바, 세트 후반 클러치 상황에서도 실바. 이건 에이스 활용의 영역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실바 한 명에게 고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실바가 잘하고 있음에도 그 부담을 덜어줄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앙 활용은 제한적이었고 미들 블로커는 공격 옵션이 아니라 단순 연결 수단에 머물렀습니다. 세터 운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스의 높이, 방향, 타이밍에서 상대를 흔들 수 있는 변화는 거의 없었고 결국 공은 가장 안전한 선택, 가장 익숙한 선택인 실바에게 향했습니다.
이건 경기 중 순간적인 판단 미스가 아닙니다. 한두 세트의 문제가 아니라 시즌 내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즉, 오늘 경기는 실바가 많이 때려서 진 경기가 아니라 실바 말고는 때릴 준비가 된 선수가 없는 구조가 그대로 노출된 경기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책임은 선수 개인이 아니라 공격 시스템을 설계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작전 타임에서도 바꿀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작전 타임은 경기 중 유일하게 흐름을 끊고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특히 오늘처럼 상대가 실바를 기준으로 블로킹과 수비를 완벽하게 세팅하고 있을 때 감독이 개입하지 않으면 경기는 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GS의 작전 타임에서는 그 전환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공략할지, 누구의 부담을 덜어줄지, 어떤 패턴으로 상대 블로킹을 흔들지, 이런 구체적인 메시지는 경기 안에서 체감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수들은 작전 타임 이후에도 같은 위치로 들어갔고, 같은 방식으로 공격했고, 같은 결과를 반복했습니다. 세터는 선택지를 넓히지 못했고, 다른 공격수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불리지 않는 존재로 남았습니다. 작전 타임이 전술의 시간이 아니라 그저 흐름을 멈췄다가 다시 같은 흐름으로 돌아가는 형식적인 구간처럼 느껴졌다는 점,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선수들이 뭘 바꾸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상태로 다시 코트에 들어간다면 그 팀은 이미 감독의 개입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이 패배는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장 심각한 지점은 오늘 경기의 전개가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바 고득점, 다른 선수들은 두 자릿수 실패, 경기는 패배. 이 공식은 이번 시즌 GS 칼텍스 경기에서 너무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대가 바뀌어도, 장소가 바뀌어도, 라운드가 바뀌어도 패턴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도 경기 운영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고 전술적 시도 역시 눈에 띄게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팬들의 반응은 아쉽다, 운이 없었다가 아닙니다. 또 이 패턴이네, 이제는 예상 가능하다, 다음 경기에도 똑같을 것 같다. 2단계까지 오면 감독에 대한 신뢰는 이미 상당 부분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팬들은 더 이상 완곡한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감독 교체. 이 단어가 공식적인 논의처럼 등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실바가 못해서 진 경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실바는 이 구조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습니다. 문제는 한 선수가 38득점을 올려야만 겨우 승부를 유지할 수 있는 팀 구조입니다. 그건 팀 배구가 아닙니다. 그건 버티는 배구입니다. 오늘 현대건설전은 GS 스칼텍스가 어디에서 막혀 있는지, 그리고 왜 더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 설득력을 잃고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연봉 5억 5천만 원 선수 맞나요? 먹튀에 키를 밟고 있는 듯. 국가대표 미들블로커 이다현. 현대건설에서 에이스 센터로 활약하며 차세대 국가대표 센터라는 평가까지 들었던 선수죠. 하지만 흥국생명 유니폼을 입고 1위 도로공사를 상대했던 오늘 경기에서 풀세트 혈투가 펼쳐지는 동안 이름값에 걸맞은 존재감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공격 시도는 손에 꼽히고 블로킹 영향력도 예전만 못하고 결국 중요한 타이밍에는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반대로 도로공사는 강소휘, 탄나모마 삼각편대와 김세빈의 미친 블로킹을 앞세워 또 한 번 1위 팀의 저력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스포츠 맛집에서는 1위 도로공사가 다시 한번 보여준 풀세트 역전승 경기 양상, 강소휘, 타나차, 모마가 만들어낸 공격 밸런스와 김세빈의 블로킹 포인트, 그리고 무엇보다 연봉 5억 5천에 걸맞지 못한 이다현의 부진과 먹튀 논란까지 하나씩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1세트, 피치 중심의 안정적인 흐름. 흥국생명은 초반부터 공격 수비 모두 리듬이 좋았습니다. 레베카가 측면에서 꾸준히 득점을 뽑아주고 정윤주도 퀵오픈으로 템포를 만들어주는 등 공격 옵션이 다양하게 살아났습니다. 특히 피치가 중앙에서 블로킹과 이동 공격을 연달아 성공시키며 세트 전체의 분위기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도로공사는 타나차모 공격이 끊기고 범실이 누적되면서 흐름을 한 번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17대 17 이후 피치의 블로킹, 레베카 백어택이 이어지며 세트 흐름이 크게 기울었고 흠없이 운영한 흥국생명이 25대 20으로 무난하게 가져갑니다. 2세트 김다은 서브 폭달, 김세인 효과. 2세트에서는 교체 카드 2장이 경기 양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세터 교체로 들어온 김다원이 템포를 빨리 가져가면서 중앙 활용 비중을 확 늘렸고 리시브 안정화가 필요했던 도로공사는 김세인을 투입해 흐름이 단번에 안정됐습니다.
이 변화가 그대로 스코어로 이어졌습니다. 김다의 강한 서브가 연달아 흔들면서 7연속 득점이 나왔고 그 사이 김세빈이 지훈이 속공으로 확실히 살아났습니다. 흥국생명은 빛이 혼자 버티는 구조가 계속되면서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졌고 범실까지 쌓이면서 완전히 밀렸습니다. 결국 도로공사가 기세대로 25대 15로 세트를 가져가며 경기 분위기를 되돌립니다. 3세트 레베윤주 득점력 재폭발. 3세트는 양팀이 한 점씩 주고받는 전형적인 치열한 접전 양상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흐름을 끌어간 건 흥국생명의 외국인 득점 조합이었습니다. 레베카는 후위 공격과 오픈 공격을 균형 있게 활용하면서 도로공사 블로킹을 지속적으로 흔들었고 정윤주도 코너를 찌르는 빠른 공격으로 중앙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들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피치의 짧은 블로킹 성공이 흐름을 한 번 더 잡아줬고 18대 17 근소 리드 상황에서 레베카의 연속 득점이 나오면서 점수차가 벌어졌습니다. 흐름을 끝까지 유지한 흥국생명이 25대 21로 다시 앞서갑니다. 4세트 김세빈의 블로킹쇼. 4세트는 김세빈이 세트를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반 6대 7까지는 양팀이 비슷했지만 그 이후 김세빈이 정윤주 피치의 공격을 연달아 손끝에서 걸어내며 점수 흐름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이 블로킹 흐름을 바탕으로 타나차의 득점과 강소의 후위 공격까지 이어지며 공격 루트가 한층 더 안정됐습니다. 흥국생명은 레베카가 여전히 힘을 냈지만 센터 지원이 전혀 되지 않으면서 사이드 공격에 과부하가 걸렸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도로공사 블로킹에 막혔습니다. 결국 25대 18, 도로공사가 손쉽게 세트를 가져가며 승부는 마지막 5세트로 갑니다. 5세트, 1위 팀의 완성형 운영, 강소희 타나모마나 끝냈다. 마지막 세트는 도로공사의 팀 밸런스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초반 2대 3까지는 팽팽했지만 타나차의 퀵오픈, 김세빈의 속공, 모마의 서브 에이스가 연달아 나오면서 흐름이 한 번에 도로공사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후 강소희가 후위에서 중요한 득점을 책임지며 점수차를 계속 지켜냈고 김세빈의 블로킹 견제가 레베카와 피치를 압박하면서 흥국생명은 공격 선택폭이 급격히 좁아졌습니다. 반면 도로공사는 확률 높은 패턴만 선택하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흐름을 흔들리지 않게 잡아냈고 마지막 득점도 강소희가 해결하며 15대 9, 도로공사가 풀세트 끝에 경기를 뒤집습니다. 이다연 성적 왜 이렇게까지 존재감이 없었나? 이제 오늘 경기의 핵심, 이다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다연은 오늘 4세트 출전, 총 득점 4점, 공격 득점 1점, 블로킹 득점 3점, 공격 4회 시도, 공격 성공률 25%, 공격 점유율 2.76%, 서브 득점 없음, 리시브 디그 기여도 거의 없음. 이 수치만 놓고 보면 그래도 블로킹 3개면 나쁘진 않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맥락입니다. 연봉 5억 5천만 원, 국가대표 미들 블로커, 팀이 풀세트 혈투를 치르는 경기, 상대는 리그 1위 도로공사, 김세빈이 블로킹 7개를 찍은 날, 이런 날 이다연이 보여준 기록이 공격 1득점, 점유율 2. 76% 짧은 출전 시간이라면 팬들 입장에서는 연봉값을 못하고 있다, 먹튀에 가깝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팬 커뮤니티에서도 지금 폼이면 그냥 백업 센터 하나 데려온 수준이다. 현대건설 시절 공격 타이밍 호흡이 사라진 것 같다. 피치 혼자 센터 다 하는 느낌. 이럴 거면 왜 5억 5천을 썼냐. 부상만 하기엔 복귀 후 경기 수가 너무 쌓였다. 이런 반응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만 봐도 도로공사는 김세빈이 블로킹 7개의 분기를 아꾸는 선수였고 흥국생명은 그에 상응하는 중앙카드가 없었습니다. 피치가 공격과 블로킹, 서브까지 실질적으로 모든 걸 해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다연이 보여줘야 할 역할은 분명합니다. 중앙에서 상대 주포를 세워 막아주는 블로킹 벽. 빠른 공격 패턴으로 랩의 윤주의 부담을 쥐어주는 속공. 5억 5천짜리 FA 센터라는 타이틀에 맞는 존재감. 하지만 오늘 이다연의 모습은 그 기대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오늘 경기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도로공사는 강소희, 타나모마, 삼각편대, 김세빈의 블로킹으로 1위 팀다운 뒷심을 보여줬고 흥국생명은 레베카정, 윤주, 피치의 공격력으로 충분히 상위권 경쟁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센터 포지션에서의 격차는 분명하게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피치 한 명이 중앙을 버티고 있는 구조, 이다연이 연봉과 이름값에 전혀 못 미치는 경기력,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흥국생명은 상위권 팀들과의 빅매치에서 마지막 한 고비를 넘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단순한 배구 경기다 아닙니다.
최근 B리그 여자부에서 벌어진 정관장 인시의 데뷔 전 전성 매진 사태는 한국 프로배구 역사에서도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서버가 다운되고 예매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며 암표까지 등장한 이 상황은 단순한 인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만한 현상이었습니다. 특히 아직 리그에서 검증조차 끝나지 않은 신인 선수의 첫 경기라는 점에서 이 매진은 더욱 일례적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이 따라옵니다. 사람들은 과연 배구를 보기 위해 이 티켓을 원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인이라는 선수의 데뷔가 만들어낸 역사의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성 매진은 구단의 흥행 성과로만 남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중심의 선수 인시 개인에게도 실제적인 보상, 즉 상금이나 보너스라는 형태로 돌아가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정관장 인쿠씨 데뷔 전 전성 매진이 만들어낸 흥행 구조를 짚어보고 그 결과가 선수 개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금전적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현실적인 가정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경기가 왜 단순한 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인시가 이미 돈이 움직이는 선수로 평가받는 이유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장충체육관에서 경기가 전성 매진되었을 경우 실제 매출 규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파급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